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pen글의 함영호 이사님, 그리고 햄스터 타이쿤으로 큰 성공을 거두신 와프게임즈 호산 대표님을 연사로 모시고 웨비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션이 다 끝난 다음에 실시간으로 주신 질문들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줌 웨비나 클라이언트의 Q&A 창에다가 직접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엠너빈 코리아의 이진점 매니저님이 엠너빈 그리고 인앱 비딩 메디에이션 믹스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세션을 갖겠습니다. 그럼 진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엠러빈에서 한국 마켓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석입니다. 오늘 저희 프로덕트 업데이트와 함께 인앱 비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단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개발사분들께서 엠러빈 플랫폼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마케팅 수익화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이나 전략적 투자 등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개발사분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엠러비는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이며 애드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광고 미디에이션 및 광고 품질 보장 서비스, 게임 퍼블리싱, 자체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저희 미션인 전 세계 모바일 앱 생태계의 성장을 위해 지금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미션 실현을 위해 엠러비는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유저 획득 및 광고 수익화를 지원하는 앱 디스커버리와 광고 수익 극대화 및 유저의 광고 경험 최적화에 도움을 드리는 미디에이션 툴 맥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하우스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인 스파클랩스를 운영 중이고요. 필요에 따라 간단한 영상 및 엔드카드부터 다양한 뎁스의 플레이어블까지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앱 디스커버리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앱 디스커버리는 저희의 기간 산업인 광고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전 세계 유저에게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유저 레벨로 적합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관련성 있는 유저에게 마케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결과 모객한 유저들의 높은 리텐션과 이벤트 참여를 기대할 수 있고요. 준수한 로아스 퍼포먼스도 기대가 가능합니다. 수익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UA 마케팅을 진행하는 개발사에서 관련성 있는 유저들에게 높은 단가로 광고를 송출하기 때문에 수익화를 진행하는 개발사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CPM과 필레잇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 말에 UA 알고리즘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해당 업데이트 이후 UA 스pen드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보이는 차트는 한 국내 개발사의 유저 애퀴지션 사례입니다. 2019년부터 꾸준히 마케팅을 저희와 함께 진행했으며 로아스 측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였지만 볼륨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작년 말에 로아스 기준 자동 최적화 캠페인을 제안드렸으며 기존 캠페인과 유사한 로아스를 유지하면서 스pen드는 월 기준 8배 수준까지 증가하면서 큰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미디에이션에서 실시간으로 광고 수익을 유저 레벨로 측정하여 유저별 가치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례였고요. 해당 알고리즘을 이용해 많은 개발사들께서 원하는 로아스 타겟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볼륨을 확보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맥스 미디에이션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미디에이션 솔루션 중 하나이지만 차별화된 부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맥스는 개발 시점부터 개발자가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희는 개발자들이 미디에이션을 연동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믿고 있으며 잘못된 연동 혹은 테스트 도구 및 연동 자동화 프로세스 부족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을 컨텐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부분이 수익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20개 이상의 전통 네트워크와 인앱 비딩 파트너를 통해 모든 광고 노출에 대한 경쟁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옥션을 운영 중이고 모든 파트너들에 대한 유지 보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개발 시점부터 인앱 비딩을 위한 플랫폼으로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빠르고 안정적인 비딩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프다우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연초 매출 하락 등의 시즈널 이슈에도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존 워터폴 대비 인앱 비딩이 효율적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보신 장표일 텐데요. 왼쪽이 종래형 워터폴 미디에이션입니다. 사전에 수동으로 광고 전송 순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설정한 순서대로 광고 요청이 진행되고 우선순위 네트워크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광고를 송출한 후에 후순위 네트워크가 광고 송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후순위 네트워크 B에서 선순위 네트워크 A보다 CPM이 높은 광고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광고 송출기에는 네트워크 A에게 돌아가게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PM이 높은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서 이는 자연스럽게 수익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수익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워터폴을 촘촘하게 설정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아무리 촘촘하게 설정하더라도 네트워크별 노출 순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워터폴의 운영의 경우 고정 단가 변경, 라인 생성 등의 수동 작업이 필수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많은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인앱 비딩의 경우 모든 광고 리퀘스트에 대해 실시간으로 입찰을 진행하여 가장 높은 단가의 광고가 송출되게 됩니다. 장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네트워크 C가 B보다 높은 단가의 광고를 송출할 수 있다면 순위와 상관없이 네트워크 C에서 광고를 노출하게 됩니다. 맥스는 종래 워터폴과 인앱 비딩이 조합된 하이브리드 모델 미디에이션 툴입니다. 비딩 파트너사 중 가장 높은 단가를 제공하는 곳과 워터폴 중 가장 높은 단가로 설정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경쟁을 하여 가장 높은 단가의 광고를 노출하게 됩니다. 많은 파트너사가 종래의 방식에서 비딩으로 전환하는 추세이지만 아직 모든 파트너사가 비딩을 지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퍼블리셔가 워터폴과 인앱 비딩을 병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곳 이상의 네트워크 및 비딩 파트너와 협업을 하고 있으며 이 중 9곳은 이미 비딩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맥스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개발사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분석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대부분의 개발사께서는 저희의 도움 없이도 워터폴 A/B 테스트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맥스를 처음 활용하시게 되면 이러한 A/B 테스트 설정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저희의 가이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시고 각 A/B 테스트를 통해 수익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네트워크를 추가한다든지 현재 워터폴상에서 가격을 변동한다는 등에 대한 제안을 드리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내부 팀을 보유하고 있고요. A/B 테스트가 익숙해지시기 전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입 유저의 일별 누적 수익 혹은 리텐션, 세션 타임을 확인하실 수 있는 코호트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광고 노출당 매출 데이터를 제공해서 광고 수익에 대한 완전한 가시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확한 로아스 최적화 및 더 나은 리텐션, 수익성을 위한 UX 개선이 가능하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드 리뷰 기능을 통해 노출되는 광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광고를 최대한 빠르게 차단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 노출되고 있는 광고 소재의 노출량, 송출하는 네트워크, 타이틀 정보 등 광고 차단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시보드에서 각 네트워크에 해당 정보를 전달하여 손쉽게 광고 노출 제한 요청이 가능하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 광고 혹은 노출을 원하지 않는 카테고리의 광고를 분류하여 해당 광고만 모아서 모니터링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캠페인 리뷰라는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원리이지만 현재 노출되고 있는 광고 소재를 캠페인별로 구분해서 어떠한 컨셉의 소재가 노출량이 많은지 확인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벤치마킹 하셔서 효율적인 소재 제작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브랜드 세이프티 기능이 중요성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최근 인앱 구매가 주요 수익 모델인 타이틀들도 광고 송출을 통해 유의미한 수익을 얻고 있고, 이러한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하이브리드 수익화라고 지칭하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앱 구매와 광고 수익화를 동시에 활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주로 보상형 동영상이 활용되고 있고요. 유저 경험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광고 품질을 관리하면서 탑재 위치, 빈도 등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광고 수익을 이끌어내면서 인앱 구매도 촉진을 하게끔 만들어서 전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반적인 앱 인게이지먼트 상승과 인앱 구매를 통한 수익 창출 간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일부 청중께서는 광고 수익화가 사용자 경험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2019년 페이스북 오디언스 네트워크 조사에 따르면 대형 개발사의 74%가 광고는 사용자 경험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체 개발사의 57%가 광고는 잔존율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앱 광고를 적당하게 활용하시면 전체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많은 개발사에서 이미 이러한 방식의 수익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어느 정도의 광고를 보여주면 좋을지 막막하실 수 있는데요. 정답은 없지만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상형 동영상 광고를 처음 노출할 때는 플레이어당 1일 3.5회의 광고를 보여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보상형 광고를 통한 참여는 유저의 클릭에 좌우되기 때문에 유저당 대략 10개의 광고를 노출시키면 3.5회 정도의 시청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물론 장르나 타이틀별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처음 광고를 도입하실 경우에는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개발사의 UA, 수익화에 대한 리소스 활용을 최소화하여 양질의 컨텐츠 제공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앱 비딩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거나 현재 UA 및 수익화에 큰 리소스를 투여하고 계시다면, 지금 맥스 미디에이션 도입 및 앱 디스커버리를 활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성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펭글 발표, 개발자 성장 지원 세션이 있겠습니다. 영호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pen글에서 한국 사업 개발을 맡고 있는 함영호라고 합니다. 아직 한국 시장에 pen글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pen글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pen글은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이자 광고 수익화 플랫폼입니다. 모바일 게임이나 앱에 pen글을 탑재해서 광고를 노출하고 이를 통해서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pen글은 틱톡을 서비스하고 있는 바이트댄스의 광고 네트워크인데요. 광고는 이제 틱톡 포 비즈니스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광고 공급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중국에서의 수치를 제외하고 pen글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8억 DAU에 하루 110억 노출을 기록하면서 이제 2020년 글로벌 광고 네트워크 상위 10개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pen글의 주요 시장은 아시아입니다. 일본, 한국, 대만을 중심으로 이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북아프리카,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pen글의 한국 작년 성과를 말씀드리면은 작년 1월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1년 사이에 800% 성장을 이루어내고 현재 한국에서의 MAU는 4,100만 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pen글이 제공해드리는 광고 형식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상형 동영상 광고입니다. 사용자가 광고 시청한 것에 대해서
게임 내 재화나 특정 서비스를 보상으로 제공해드리는 형식입니다. 이미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많은 개발사들이 익숙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광고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전면 동영상 광고입니다. 보통 다른 말로는 인터스티셜 광고라고도 하는데요. 전면 동영상 광고는 이제 게임 스테이지와 스테이지 사이에 노출한다던가 특정 레벨 달성 후에 혹은 실패하거나 그럴 때 이제 노출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자연스러운 중지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인데요. 보통은 재생 후 5초 정도 되면 그 동영상을 스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네이티브 광고입니다. 네이티브 광고는 게임보다는 이제 컨텐츠 소비형 앱들, 뭐 웹툰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그 웹소설이라든가 그런 쪽을 제공하는 앱들에 사용하기 용이합니다. 탑재된 앱의 컨텐츠처럼 보이고 앱의 UI에도 잘 녹아들어서 사용자에게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광고 형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어블 광고입니다. 플레이어블 광고는 게임 플레이 혹은 앱 사용을 미리 해볼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이 형식은 높은 클릭률과 전환율을 보여주고요. 더불어서 이 광고를 통해 전환된 사용자는 높은 LTV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광고 형식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엔 그 뒷단의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펜글은 워터폴과 비딩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워터폴의 경우는 이제 CPM 최적화 작업을 통해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성과를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앱 입찰, 즉 비딩을 통해서는 실시간으로 최고 입찰가를 제공하는 광고에 인벤토리를 제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광고 형식과 상품들은 저희가 이제 제공해 드리는 대시보드에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서는 이제 등록은 물론이거냐, 앱 등록은 물론이거냐, 이제 광고 배치 관리, 그리고 정산, 데이터 분석, 그리고 보고 API도 여기서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학습 자료, 리소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펜글은 여기 보시는 여러 글로벌 퍼블리셔 및 개발사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더욱 큰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따로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국내 개발사로는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썬데이토즈, 슈퍼박스, 쿠갭스, 스티키핸즈, 그리고 이제 마프게임즈 등이 펜글을 광고 수익화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펜글 이용 사례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카카오 게임은 이제 저희 파트너사로 참여하신 지는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카카오 프렌즈팝에 저희 팬글을 탑재하셨습니다. 럭키스핀이나 메일박스 등 다양한 지점에 보상형 동영상 광고를 적용하셨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아프다운은 38%, 총수익은 37% 상승하시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에 좀 만족하셔서 향후 더 많은 게임에 더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적용하실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다음은 이제 플레릭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홈스케이프와 가든스케이프를 개발한 개발사인데요. 여기도 이제 저희 펜글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플레이릭스 같은 경우에 이제 펜글 도입 후에 월간 CPM이 35%, 그리고 월간 수익이 28% 증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기스마트라는 회사인데요. 이름은 많이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게임을 보면 많이 아실 거예요. 여기는 사실 아시아 시장에 처음 들어오면서 수익화에 대한 좀 그 경험이 낮다 보니까는 아시아 쪽 파트너를 구하고 있었고요. 그 파트너로 이제 펜글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펜글을 적용하시면서 이제 CPM이 20% 증가하고 그 다음에 펜글이 기스마트의 이제 아시아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기스마트의 중국 진출에 있어서 펜글이 도움을 드릴 수 있었는데요. 저희 펜글이 이제 한국 개발사들이 중국에서 광고 수익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게이샤 조쿄인데요. 여기는 일본 개발사입니다. 게이샤 조쿄는 이제 펜글 적용에 20PM이 300% 정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펜글이 이제 게이샤 조쿄 매출의 거의 58%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펜글의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라 그러면 두 번째로 큰 시장이 이제 일본인데요. 그래서 사실 일본에서 저희 펜글이 상위 애드 네트워크 5개 안에 들어갈 정도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일본 시장이 주요 타겟인 개발사 분들께서는 저희 펜글을 한번 도입을 해보시면 좋은 성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펜글 탑재 방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데요. 뭐 그럼에도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더 쉽게 적용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어디부터 시작할지 모르시겠다면은 언제든 저희 펜글 혹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그 성심껏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사 여러분에게 이제 펜글에서 드리는 새 선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펜글에서는 이제 3월 31일까지 펜글을 탑재하고 탑재 후 한 달간 10,000건의 광고 노출을 한 개발사에게 그 펜글에서 광고를 하실 수 있는 무료 크레딧 1,000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이상이 되겠죠. 뭐 요게 조금 좋은 기회라고 보고요. 이 기회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제 저는 펜글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발표를 마치겠고요. 이제 패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패널 토론 진행에 앞서서 저희가 영상 송출에 좀 문제가 있었어서 이 부분부터 좀 사과를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양질의 콘텐츠를 원활하게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녹화를 진행을 했었고요. 뭐 인터넷 연결이나 이런 부분에 따른 변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조금 보시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을 제공을 해드려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다음 세미나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널 토론을 이제 진행을 하겠고요. 저희 마프 게임즈의 허산 대표님과 이제 pen글의 함영호 이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처음 이제 패널 토론으로 인사를 드리시니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고요. 회사 소개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허 대표님 먼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프게임즈의 허산입니다. 저는 마프게임즈를 공동 창업했고요. 창업 초기에는 제가 개발을 맡았습니다. 지금은 개발자로 일을 시작했지만 경영 중인 부분과 돈 버는 데 관심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자연스럽게 광고 수익화를 책임지고 있고 팀원들과 함께 데이터 분석과 UA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좋은 인재를 찾고 모셔오고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를 좀 소개시켜 드리자면 마프게임즈는 2015년에 3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38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5개의 개발팀이 존재하고요. 개발팀을 돕는 그로스팀이 있습니다. 2018년 말에 나디게임즈에 인수되었고 현재는 2021년 시작과 함께 나디게임즈에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프 스튜디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이사님 혹시 뭐 좀 네, 예,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소개하시겠어요? 네. 저는 그 펜글에서 한국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함영호라고 합니다. 전에는 이제 뭐 탭조이라든가 아니면 유니티 에즈 중에 이제 한국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뭐 앞에 그 소개해 주신 허산 대표님하고는 이제 그전에 유니티 에즈 있을 때부터 좀 인연이 있어갖고 오늘 연사 좀 부탁드렸는데 아마 허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게임으로 치면은 중년기사 김봉식이 더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그만큼 좀 유명한 개발사라서 아마 오늘 많은 좀 인사이트나 조언을 갖고 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뭐 중년기사 김봉식이나 게임이 망했다 등으로 인제 굉장히 많은 유저분들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셨었는데, 최근에 이제 햄스터 타이쿤이란 게임이 굉장히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햄스터 타이쿤은 저희가 글로벌을 목표로 해서 제작하게 된 게임인데요. 되게 게임 자체는 되게 기본적인 타이쿤 게임이에요. 대신 좀 더 다른 타이쿤 게임보다 좀 더 귀여운 그런 스타일을 목표로 하였고, 뭐 게임 방식을 굳이 설명을 드리면 뭐 기계를 업그레이드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화를 업그레이드해서 매니저를 고용하는 그런 되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게임이고요. 저희가 햄스터 타이쿤을 한 개발 기간을 4개월 정도 소요됐고, 인원은 총 4명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은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총 7명으로 오히려 개발을 진행하며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출시 4개월이 지났는데 현재까지의 성적이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총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고요. 그중에 논오가닉이 43만입니다. 매출은 약 한 월 3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타이틀 중에 가장 많은 매출을 좀 기록하게 되었고요. 개발 비용과 뭐 운영 비용, 마케팅 비용을 제외하고도 월 한 1억 원의 이익을 남기는 중에 있습니다. 어, 그 게임의 지표로는 DAU는 한 2만 5천 명 정도, 그다음에 현재 마켓 최적화를 좀 열심히 해서 3만 명 정도를 목표로 계속 시도하고 있고요. 뭐 A/B 테스트 등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표는 리텐션이 좀 D1이 35%, 또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고 뒤로 갈수록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수익화 지표가 조금 그나마 좋은 편이어서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었는데 알프다우가 한 5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앱 광고 수익화로는 한 150원에서 200원 사이 정도의 수익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제 게임 개발 부분에 대해서 인제 쪼금 더 자세하게 좀 여쭤볼게요. 근데 예전에 비해 좀 캐주얼 게임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서 혹시 그렇게 집중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뭐 중년기사 김봉식이나 게임이 망했다의 게임들도 뭐 글로벌 진출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초기에 한 3년 가까이는 한국에서만 계속 서비스를 했었어요. 근데 점점 한국에서는 당연히 경쟁이 뭐 전 세계 어디보다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서 글로벌 진출을 계속 목표로는 삼았었는데 쉽게는 할 수 없었어요.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뭐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컸었고 어떤 게임 스타일 등에 좀 문제가 있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글로벌에서 경험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런 캐주얼 게임을 통해서 좀 글로벌에서 출시를 하고 라이브를 하는 어떤 사이클을 빠르게 경험해 보기 위해서 저 이런 타이쿤 게임을 결정하게 되었고요. 어, 네. 그래서 네. 게임, 예, 말씀 주세요. 네. 네네, 이상. 네네. 그러면 이제 그 햄스터 타이쿤 지금 잘 운영 중이신데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으셨는지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햄스터 타이쿤 개발은 4개월밖에 걸리진 않았는데, 사실 4개월 만에 뚝딱 만든 것은 아니고요. 2019년 11월부터 해서 이미 거의 약 2년 정도 가까이 게임 개발을 타이쿤유로만 만들고 있었어요. 잘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던 게임들은 이미 볼 수가 없는데, 1년 동안 3개 타이틀을 좀 출시했었고, 그 중에 마지막으로 나온 게 햄스터 타이쿤이었습니다. 저희가 집중하고 있던 부분은 시작 후 한 5분에서 10분까지의 지표였고요. 그 지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바로 개선 작업을 했었고, 거기서도 지표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바로 다음 타이틀을 개발하는데 개발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컨셉이나 여러 게임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개선해서 되지 않으면 더 붙잡고 있어봤자 손해가 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점점 좀 저희가 포인트를 잡기 시작했는데, 로얄 아이들이 해외 게임 중에 로얄 아이들이나 카 인더스트리 등의 어떤 아이들 장르의 게임들을 계속 참고했었고요. 저희는 이제 컨셉을 잡을 때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컨텐츠 소재들을 봤었어요. 이제 게임이 아니라 월병을 만드는 토끼라는 어떤 GIF로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굉장히 유명한 소재였는데 그걸 통해서 저희가 게임에 그런 귀여운 소재를 녹여내 보자라는 게 저희 목표였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먹혀 들어가서 광고를 함에 있어서 캠페인 진행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햄스터 타이쿤 나오기 전에도 한 3개 정도의 타이틀을 출시를 했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뭐 기존에도 여러 가지 타이틀을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게임을 개발하면서 인제 뭐 내부적으로 습득된 인제 노하우나 개선된 점이 있으시다면은 그런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저희는 그 오래 게임을 만들기보다는 좀 빨리 일단 출시를 하고 개발해서 출시를 하고 측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보통 퍼널 지표라든가 리텐션 측정을 하고 물론 수익도 보는데 지표들을 먼저 본 후에 개선을 통해서 좋은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발 기간을 많이 투입하거나 콘텐츠가 굉장히 풍부하다고 해서 좋은 지표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저희의 사례로 봤을 때는 데이터 측정이나 분석, 개선을 다른 거보다는 이건 회사에서 좀 점점 잘해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좀 계속 집중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3 개의 타이틀을 만들면서 점점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시 후 목표를 D+1 으로 딱 리텐션으로 좁혔고 뭐 수익이나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딱 리텐션을 그것도 하루 정도로 계속 좁혔었고 그래서 개발팀에서 조금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 가지 목표만 달성을 하면 더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목표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D1이었지만 D2, D3 그러면서 광고 수익화, 뭐 캠페인 등도 계속 추가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개발팀에서 뭐 아직도 사실 실패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포기하지 않게 되고 좀 실패에 대한 맷집이 좀 생기면서 계속 좀 이제부터는 조금씩 더 좋은 결과가 더 빨리빨리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유저 획득이나 수익화 인제 청중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저 획득 관련해서 좀 문의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UA 진행 시에 고려하시는 사항이나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확장성이라든지 뭐 LTV, 채널 측면에서 뭔가 좀 조언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우선 뭐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소진하는 회사는 아니어서 저희가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중소규모에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일단 하는 마음으로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다른 거보다는 이 채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많이 따집니다. 마케팅사의 사실 담당자분들께서 뭐 UA를 세팅도 도와주시고 친절하게 해 주시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시간도 비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웹 대시보드를 통해서 바로 몇 번의 클릭만으로 뭐 소재를 등록하고 뭐 국가를 설정해서 바로 시작할 수만 있다면 또 저희가 이제 실제 개발에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어 그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부분은 바로 마케팅을 직접 할 수 있냐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는 마케팅을 진행했을 때 2-3 일이나 한 1 주일 정도의 로아스를 많이 봤습니다. 뭐 장기간의 LTV를 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보통 UA를 진행했을 때 초기 지표가 좋지 않으면 뒷부분에서 그걸 막 치고 올라와 주면서 회복하는 경우가 좀 적었고요. 그래서 초반부터 좋은 지표가 계속해서 좋은 지표를 발생하는 거를 저희 경험적으로 좀 많이 알게 돼서 초기 지표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규모가 적다 보니까 다양한 마케팅 채널의 어떤 소재라든가 사이즈 베리 같은 거 가로나 세로 이런 영상들을 많이 준비하기가 어려워서 매출이 좀 적은 편이라면 뭐 월 매출 2-3억 정도라면 뭐 좀 소규모로 좀 집중해서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좋은 소재를 여러 가지 만드는 게 중요하지 타이틀 어떤 사이즈별로 많이 만들어서 여러 채널에 하기보다는 좋은 소재를 통해서 좋은 지표를 찾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저희가 매출의 규모가 더 증가하면 그때 천천히 계속해서 채널들을 넓혀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크리에이티브 관련해서 좀 문의를 드릴게요. 제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미팅을 찾아뵀을 때 소재만 전담하는 인제 팀을 구성하실 거라고 말씀 주셨던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었어요. 그래서 그 크리에이티브 제작 팀에 대해서 좀 인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규모 대비해서 사실 마케팅 비용을 좀 많이 쓰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잘 사용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었어요. 뭐 19 년에 연간 마케팅을 한 8억 정도, 20 년에는 한 10억 이상을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소재에서 항상 효율적으로 잘 나오지 않아서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셨을 때 이게 과연 달성이 가능한가, 좀 현실적으로 좀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금액을 이런 15억 정도를 만약에 사용했을 때 지금보다 한 5%에서 10%만 개선이 된다면 게임의 수명이나 어떤 결과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걸 판단이 들어서 전담 직원을 채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영상을 이제 소재를 편집하고 기획을 하시는 분을 이제 한 분을 전담 직원으로 두고 계시고, 그다음에 아트 리소스를 실질적으로 제작하시는 분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팀에 이제 소속된 아트 분들도 소재를 주시거나 하지만 이제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 직원분들을 통해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마케팅 소재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은 전략이 필요하기에 좀 아트분한테 이제 온전히 맡기기보다는 뭐 저희 뭐 사업부 쪽이나 뭐 저도 포함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그 제작하는 결과물들을 좀 같이 논의할 필요성이 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팀에서 인제 뭐 이제 많은 테스트를 하시고 데이터를 많이 쌓아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제일 효과가 좋았던 광고 크리에이티브나 좀 인제 안 좋았던 크리에이티브 이런 부분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설치만을 목적으로 한 광고 소재들은 확실히 유저들에게 시선을 끌 만한 소재들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뭐 보통 뭐 밈이나 트렌드에 충실한 소재들, 유튜브에 현재 유행하는 어떤 것들을 저희 뭐 관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해 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효율 자체는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까지 트래킹을 해 보면서 지켜봤을 때는 어 뭐 CPI의 클릭이나 단가는 좋았지만 실제 마지막 효율 로아스 측면에서는 예 트렌드에 연동된 소재들은 많이 떨어졌었고요. 실제 인게임을 충실하게 보여주는 소재들이 마지막 데이터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저를 모객하는 비용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두 개의 장점을 좀 조합할 수 있도록 뭐 앞부분에는 좀 밈이나 트렌드를 좀 섞고 뒷부분은 게임을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좀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이 틀어졌네요. 혹시 저희 쪽 내부에서도 사례를 보면은 인제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자극적인 소재들이나 이런 부분을 제공을 했을 때 전환율이 거의 2-3배 가까이 나오는 경우를 왕왕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리텐션은 절반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글로벌 개발사들이 그런 부분으로 좀 후킹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영상이나 엔드 카드에서 실제 인게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수익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 가장 중요한 광고 탑재할 때 인제 어떤 부분을 고려하시는지를 이제 좀 여쭙겠고요. 그중에 첫 번째로 어떤 광고 플레이스먼트를 제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당연하게 또 리워드 비디오 광고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80-90% 정도의 비율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전면 광고, 방치형 게임이다 보니까 동영상 광고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캐주얼 게임들을 개발하게 되면서 좀 동영상 광고에 대한 어떤 수요가 조금 전에 방치형 게임보다는 줄어드는 거를 좀 확인이 됐고요. 그때 이제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이제 인터스티셜 전면 광고라고 생각을 해서 한 3년, 4년 만에 처음으로 좀 도입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었고,
예전에 제가 이제 기억 속에 있던 전면 광고와는 차원이 다른 정도의 지표와 수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제가 싹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고,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구조상 좀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속해서 좀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아쉽게도 배너 광고에 대한 경험은 별로 없어서 앞으로 좀 계속 좀 탑재하는 데 있어서 경험을 좀 쌓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팽글의 이제 영호 이사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이제 지금 업무를 같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효과적인지 코멘트를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뭐 사실 허산 대표님하고 거의 비슷한 의견이에요. 뭐 제가 그 전에 이제 다른 애드 네트워크에서 일할 때는 이제 리어디드 그 보상형 동영상 광고가 굉장히 좀 효과적이었고, 실제로 이제 RPG나 그런 데선 뭔가 재화 개념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잘 먹혀 들어왔었는데요. 사실 지난 2, 3년 동안 그 하이퍼 캐주얼 장르가 유행하면서 이제 그쪽에서는 소위 재화라고 하기가 애매한 것들이 있어서, 사실 게임 플레이 자체가 스테이지 한번 끝나면 그 다음에 뭐 홈으로 나갔다 다시 게임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는 보상형 동영상 광고를 제공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썼던 게 이제 그 인터스티셜 광고, 전면 동영상 광고죠. 이거를 많이 썼었고, 이제 그러면서 아마 이쪽에 그 사용 빈도도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디맨드의 적용도 많이 그 개선이 되면서 아마 그 허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ECPM이나 그런 지표들도 많이 좋아졌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사실 pen글도 작년에 이제 하이퍼 캐주얼 장르 게임들과 많이 일을 했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보면은 보상형 동영상 광고만큼이나 그 전면 동영상 광고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허선 대표님께 한번 더 질문 드릴게요. 그 런칭하실 때 유저 광고의 시청에 대한 KPI가 있으시다면은 혹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는 사실 어떤 목표를 명확하게 잡고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뭐 저희가 개발하는 방식을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빨리 출시를 해보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좀 판단을 하는데, 저희가 런칭한 타이틀이 여러 개다 보니까 그 전 타이틀과 최대한 비슷한 타이틀과의 비교 대상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타이틀이 좀 잘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또 광고 시청 임프레션을 좀 대신 로그 이벤트를 이용해서 어떤 슬롯 위치마다 각각 다 남겨서 전체 시청 임프레션만 높이려는 게 아니라 어떤 슬롯에서 좋은 뭐 횟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빈도를 따로따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한 부분에서 수치가 부족할 경우에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 있고, 잘 나오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나올지 좀 더 개선하는 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슬롯마다 하나씩 따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좀 개선했던 포인트 중에 실제로 크게 효과를 보셨던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인터스티셜 광고를 이제 전에 안 해보다가 새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인터스티셜을 저희도 얼마나 많이 넣어야 될지를 좀 몰랐었어요. 유저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인터스티셜 광고에 대해서 부담감이 좀 많았었는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넣어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 우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팀원들을 설득을 해서 대신 바로 수정할 수 있게끔 좀 리모트 컴피그 기능을 이용해서 A/B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햄스터 타이쿤에서 메인 퀘스트를 완료할 때마다 원래는 4번 완료했을 때 한 번 정도씩 전면 광고를 띄워줬는데, 이 부분을 계속 수치를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했어요. 4번에서 한 번, 3번에서 한 번, 2번에서 한 번으로 계속 빈도를 늘려가는 식으로 테스트를 했었고, 그때마다 광고 수익과 유저 평점을 좀 지켜보는 식으로 해서 계속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걸 바꾸니까 당연히 빈도가 늘어난 만큼 저희 광고 수익화 비중이 동영상 광고가 원래 8, 90% 정도를 차지했는데 전면 광고가 30%까지 증가하는 어떤 좋은 수익화를 거뒀었습니다. 대신 평점을 저희가 좀 계속 지켜봤었는데, 전면 광고가 아무래도 많이 늘어나면 유저들이 좀 반감을 가지는 게 확연하게 좀 체크가 됐었고요. 그 부분에서 오가닉 유입에 좀 악영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횟수를 다시 줄였었습니다. 근데 사실 다시 줄여서 해봤는데 다시 리텐션이 좋아지거나
좋은 지표로 다시 바뀌지는 않았어서 지금은 다시 또 횟수를 다시 늘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재테스트가 필요하지 않나,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호님 혹시 이제 아까 설명 주신 것처럼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 이제 이런 좋은 개선 사례가 있었다면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아까 제가 발표 드릴 때 봤던 그런 게임 개발사들이 대부분 좀 동영상 광고들을 많이 안 쓰다가 이제 저희 걸 탑재를 하면서 좋아졌던 부분이라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자료가 이제 배포가 되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일률적으로 이제 개선 사례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제 게임마다 좀 게임 플레이가 다르고 또 사용자 기반도 다르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 반응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작년 이제 하이퍼 캐주얼들이 조금 유행하면서 이제 많이 좀 법칙처럼 쓰여졌던 것들이 이제 그 허산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4회, 5회 정도 게임 플레이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동영상 광고를 한번 보여주는 형태,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들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좀 일률적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그 라이프 타임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을 주는 형태로 많이들 했습니다. 뭐 가령 이제 최초 이제 뭐 1일차 혹은 어느 정도 이제 스테이지 뭐 10번 할 때까지는 그냥 뭐 5회 아니면은 뭐 6회 정도 지나야지 그 광고를 노출하는 반면에 이제 좀 유저가 게임의 재미를 들려서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게 보이면은 이제 2회, 3회에 가서 노출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씩 그 라이프 타임에 대해서 변경을 주시는 형태로 해서 많이들 좀 사용을 하셨고요. 이 부분은 아마 글로벌 그 하이퍼 캐주얼 장르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수익화 네트워크 파트너 선정 시에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허선 대표님께 좀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팽글을 모시고 세미나를 하는 만큼 이제 대표님께서 팽글을 선정하신 이유가 어떤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우선 런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네트워크였어요, 팽글이요. 그래서 사실 저도 2020년 하반기 될 때까지 정보가 없었었는데, 사실 엠러빈 이진석 매니저님께 추천을 받았었는데, 제가 보통 직접 경험해 보거나 주변 사례가 없으면 좀 잘 믿지는 못하는 편이었어요. 대신 좀 실험을 좀 많이 해보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럼 직접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햄스터에서 광고 수익이 일 한 5천 불 정도 나오고 있어서 수익이 뭐 5% 정도라도 개선이 되면 이거 충분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제 함영호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는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저희 전체 네트워크에서 한 2등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워터폴 방식으로만 거둔 성과이고요. 이제 향후 비딩 도입을 하면 저희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좀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비중은 저희가 2월 기준으로 해서 AOS 한국, 일본에서는 약 한 15% 정도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iOS는 20%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함영호 이사님 이제 팽글 쪽 한번 어필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허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글로벌로 보면 좀 신생 네트워크예요. 중국에서는 사실 2017년부터 사업을 하고 이제 중국 내에서 가장 큰 애드 네트워크로 성공한 다음에 이제 글로벌로 진출을 한 형태인데요. 사실 저희가 중국 사업 성공하고 이제 2019년 7월에 일본 시장을 시작으로 이제 글로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은 작년 4월 정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글로벌 사업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한 3위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고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계속 성장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에서 사용자가 많고 또 혹은 해당 지역에서 좀 매출을 더 높이고 싶은 경우가 있으시다면은 팽글을 써보시는 게 아마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오늘 주제가 사실 비딩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비딩과 워터폴 둘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약간 비딩 관련해서는 좀 더 좋은 성과를 내드리기 위해서 안정화 테스트 중이라서 만일 향후 팽글을 쓰고 싶으시다 그러면 한
2-3개월 정도는 워터폴하고 비딩 같이 써 보시면서 이제 더 좋은 쪽을 이제 적용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미디에이션 솔루션인 맥스와 팽글을 잘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허산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워터폴을 쓰시다가 이제 비딩을 추가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런 전환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뭐 다른 건 아니고 뭐 두 개 다 쓰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쓰게 되면 당연히 수익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서 뭐 발표도 그렇게 해 주시고 해서 당연히 그렇게 되었는데, 뭐 좀 더 자세하게 그 외적인 부분으로도 저희가 게임을 타이틀을 자주 런칭하게 되는데, 런칭할 때마다 모든 타이틀에 대해서 계속해서 최적화를 진행해 줘야 되는 좀 워터폴 방식이 운영 부담이 생각보다 컸어요. 저희는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직접 하고 있는데, 어 개발에를 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어서 비딩을 도입하면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앞으로 운영 이슈가 많이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빠르게 도입할 수 있었고, 근데 해 보니까 직접 정말로 성과가 좀 올라가는 거를 직접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계속해서 더 많은 네트워크들이 박 진 비딩까지 지원하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올해가 지나기 전에 대부분의 뭐 '네트워크 사이에서 비딩을 지원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맥스를 포함한 비딩 도입으로 인제 마케팅이나 개발 업무에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네. 수익화는 제가 100% 세팅을 담당하고 있는데, 네. 제가 직접 투입하는 시간을 좀 획기적으로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 네. 어 특히 이제 맥스에서 좋았던 부분들은 테스트가 이제 편했는데, 어 네트워크를 뭐 만약에 5개를 넣었을 경우에 하나씩 테스트를 하기가 되게 힘들었었는데, 맥스에서는 그 부분을 딱 한 가지를 선택해서 특정 네트워크를 테스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속도가 빨라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팀이 개발 단계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완성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맥스에서는 좀 미디에이션이 저희가 다른 부분에 보다는 좀 더 좋아서 대시보드가 잘 구성되어 있다는 게 좀 장점이어서 광고 수 광고 수익화 지표를 보는데 좀 많이 좋았었는데, 코호트나 여러 가지 유저들의 광고 시청 비율 이런 것들을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유저들의 어떤 데이터를 계속 개선해 나가는데 좀 많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지금 전체 수익 중에 어느 정도가 비딩 파트너로 발생을 하고 있을까요? 한 쪼끔 비율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약 70% 에서 75% 정도가 저희 비딩 파트너들에게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 중 마지막으로 인앱 비딩을 도입을 검토하는 국내 개발사에게 이제 조언해 주시기 만한 내용이 있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사실 최근에는 대부분의 개발사분들께서 비딩을 어느 정도 다 쓰고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아직 사용을 하고 계시지 않다면 좀 '무조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다른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내부에서 쓸 때 저 스스로도 이제 비딩이 없는 이전으로 좀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더 많은 네트워크에서 빨리 더 적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허산 대표님의 이제 향후 이제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앞으로 도전하고 싶으신 부분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은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좀 되게 큰 꿈이나 목표는 없는데, 저희가 2015년에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김봉식이란 게임의 성공을 당연히 예상할 수 없었었고요. 2년 전에도 지금 현재 2021년을 상상할 수는 없었었고요. 뭐 한 1년 정도 전부터 인원이 좀 늘어나면서 계속 좀 현재 앞으로 뭐 6 개월, 1년 정도를 어떤 상상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어 뭐 그 부분이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올해도 2-3개 타이틀을 계속해서 글로벌에 좀 출시하고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좀 열심히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랑 함께 하고 있는 어떤 개발팀들에게 좋은 환경, 좋은 동료들을 좀 찾아 주려고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좀 발표 자료 준비해 주시고 패널 참석해 주신 허산 대표님과 함영호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허산 대표님께 좀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그 광고 크리에이티브 이제 A/B 테스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앱 아이콘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시는지 여쭤보셨고요. 이 부분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앱 아이콘은 가장 초반에 먼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두세 번 이상은 하고 있고요. 어, 앱 아이콘은 두세 번밖에 안 하는 이유가 저희는 좀 스크린샷 테스트를 더 많이 하는 편이라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숫자 때문에 아이콘보다 스크린샷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일단 아이콘을 먼저 하는 이유는 일단 저희 게임의 첫 번째 보게 되는 노출 화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장 좀 효율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에 진행을 하고 있고, 좋은 성과를 거뒀을 때는 구글 플레이에서 A/B 테스트의 어떤 성과를 보여줄 때 30%에서 한 50% 정도까지도 개선된 사례가 뭐 가끔씩 나오곤 있습니다. 네. 그 이어서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스토어 전환율이 잘 나오냐고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네 뭐 허산 대표님이 가장 잘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네 네, 이어서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운 좋게도 어저께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햄스터 게임은 굉장히 전환율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타이틀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미국이 전환율이 한 33% 정도 되는데 백분율에서 한 87%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우수하게 나왔고요. 독일이 87% 정도였었고, 유럽이나 어떤 영어권에서는 전체 수준에서 75% 이상을 전부 다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율이 좀 우수한 편이라서 계속해서 좀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모션 이미지 테스트나 스크린샷 이미지, 뭐 동영상 등을 계속 고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계속 이렇게 좀 많이 와 가지고 좀 네 천천히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ASO 관련해서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인제 ASO 관련해서도 특별한 전략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어, 이게 뭐 알고 계시겠지만 ASO 알고리즘이 계속 바뀐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뭔가 조금 더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언제나 항상 할 때마다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계속 데이터 확인하고 측정하고 뭐 특정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키워드 순위를 보고 좀 계속 고쳐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마법의 공식 같은 거는 못 발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출시 단계부터 광고를 탑재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어, 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애초에 개발 과정에서 광고 수익화를 고려해서 뭐 게임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탑재해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워드 비디오 광고와 전면 광고 비딩 시에 최소 입찰가를 얼마로 하고 진행하시냐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혹시 네 뭐 좀 음,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일단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좀 텀을 둬서 뭐 예를 들면 $10, $20, $30 이런 식으로 일단 설정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거기서 피를 얼마나 채워주는지 보신 다음에 조정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음. 또 그러니까 우리 타이틀들의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국가별로 세팅을 따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딱 얼마냐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표를 보시고 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 영호 이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팬글에 대한 뭐 인제 뭐랄까 조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간 많은 네트워크에서 인제 업무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조언 주실 만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아마 우리 국내 게임 개발사들이 그 하이퍼 캐주얼 장르 아니면은 이제 그 하드코어 MMORPG 이렇게 좀 많이 좀 극단적으로 나눠져서 좀 비딩 금액 혹은 최소 입찰가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뭐 이제 하이퍼 캐주얼 같은 경우에는 500원 이하로 해서 뭐 하나씩은 갖고 와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들 많이 얘기들을 하고 계시고요. 사실 그거는 뭐 리워드 비디오다 아니면 전면 광고다랑은 보다는 이제 자체적으로 ROI를 맞출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냐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허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그거를 맞출 수는 없고 초반에 어느 정도 좀 자기가 예상하는 수치를 먼저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그 조정을 하시는 걸 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아까 그 허산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니저를 통해서 하지 않는 일반적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툴들 뭐 가령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틱톡 포 비즈니스라든가 아니면 몰로코 같은 뭐 DSP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조절하실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계속 좀 조정을 해가면서 하시길 요청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그 장르별로 조금씩 예상되는 수치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수치가 무조건 자기 게임에도 맞는 수치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딱 여기서 어느 정도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두 분이 너무 설명 잘해 주셔서 간단하게 첨언만 드리면은 일단은 이제 인앱 비딩 환경에서는 입찰가를 설정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리워드 비디오나 인터스티셜 이제의 워터폴에서의 세팅 관련해서는 이제 두 분 말씀 주신 것처럼 벤치마크 데이터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타이틀에 이제 어느 국가에서 DAU가 많은지 그리고 어느 정도 빈도로 노출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협업하시는 네트워크 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좀 문의를 해 주시면은 이제 내부 데이터를 보고 적정한 가이드라인은 전달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허산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세팅을 해 보고 필레이시 너무 낮으면은 이 부분 단가를 보시거나 필레이시 너무 높으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상단에 높은 단가의 비딩을 이제 설정하시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A/B 테스트를 해 나가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채팅창에서 이제 손을 들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질문은 QA 창에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질문으로 인터스티셜을 많이 탑재하면 유저 경험이 저해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빈도로 노출시키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허산 대표님 한번 네, 이런 아까 한번 설명드리긴 했는데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을 예상을 하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개발진들도 어떻게 보면 게임을 하는 유저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완전히 버리기로 해서 항상 그 부분을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게끔 이미 개발단에서 어떤 툴로 만들어 놓고 그 부분을 즉시 업데이트 없이도 바로 바꿀 수 있게 좀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회, 3회 위에 이런 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바로바로 변경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정답이 없어서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함영호 이사님 혹시 여기서 코멘트 드릴 부분이 있으실까요? 어, 뭐 코멘트라기보다 이제 허산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리모트 컨피그 기능을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부분은 개인들이 좀 개인 개발자나 아니면 스몰 개발자 분들은 좀 적용하기가 어려우신 부분도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좀 유니티라든가 몇몇 엔진상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 적용하실 수 있으면 꼭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확실히 이 부분은 국가나 장르에 따라 너무나도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앱 구매가 조금 비중이 큰 타이틀이고 아시아 쪽에서 트래픽이 많은 경우에는 인터스티셜 노출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큰 것 같고요. 북미나 유럽 등의 이제 하이퍼 캐주얼이나 조금 더 라이트한 게임들에 익숙한 유저들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리뷰를 남기는 분들이 좀 있지만 상대적으로 크게 거부감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지금 이제 운영 중이신 타이틀의 DAU의 비중이라든지 그 인앱이나 광고 매출의 비중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은 엠러빈과 팽글에 대해서 인제 질문 온 부분에 대해서 쪼끔 더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펭글과 앱러비는 게임 쪽에만 최적화 및 중점을 두고 계신 건가요? 일반 정보 전달 앱에 광고를 송출하려면 어느 쪽이 유저들이 더 거부감이 없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펭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게임 쪽에 최적화를 두거나 중점을 둔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 인앱 광고라는 거, 모바일 인앱 광고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익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곳들이 게임사다 보니까는 그쪽에서 더 많이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더 적합한 프로덕트들이 나오는 것뿐이지, 사실은 뭐 이제 게임뿐만이 아니라 그 외 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많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특히 뭐 저희 펭글 같은 경우에는 그 네이티브 광고에 맞게 들어갈 수 있는 일반 정보 전달 앱에 이제 뭐 타임라인에 컨텐츠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그 포맷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적용하시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의 넌리어드 그 보상형 동영상 광고 혹은 인터스티셜 광고도 이제 게임 그 앱 안에서 어떻게 녹여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컨텐츠처럼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저희가 이제 뭐 최적화를 하거나 중점을 게임 쪽에 둔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쪽에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그 리워드 비디오나 인터스티셜 저희가 이제 메인으로 서빙하는 그런 애드 포맷에서 게임 쪽에서 워낙에 많은 니즈가 있고 많은 최적화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쪽 비중이 큰 부분이고요. 최근에 유저 레벨로 이제 뭐 접근을 하고 이 유저가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를 추적하고 그에 맞는 광고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정보 전달 앱이나 그런 뭐 딜리버리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니즈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최적화를 진행 중이고 향후에는 이제 그 넌 게이밍 버티컬에서도 저희가 많은 좋은 케이스를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앱러빈에 대해서 질문이 2개 정도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애드 리뷰 기능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기능인가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저희 맥스를 활용을 하시면은 이 부분은 네, 자유롭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꼭 좀 트라이를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앱러빈 맥스에는 애드몹이 없는 게 맞나요?"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이드에 정말 간단하게 나와 있긴 한데요. 저희가 맥스 자체가 기존에는 저희가 긴밀하게 협업하고 계신 파트너분들께만 오픈을 해 드렸습니다. 이유는 이제 아직까지 그런 인앱 비딩과 워터폴을 하이브리드로 쓰시는 데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하이브리드로 인제 진행을 했을 때 그런 아까 이제 많이 말씀 나눈 그 플레이스먼트의 가격이라든지 국가별 뭐 워터폴 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다를 수 있고 이거를 모두에게 오픈해서 진행을 하셨을 때 오히려 어려움을 이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좀 화이트 리스트를 해서 인제 저희 쪽과 협업을 하고 계신 파트너들에게만 오픈을 해 드렸었고요. 최근에는 모든 개발자분들께 인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오픈이 돼 있는 맥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저희가 워터폴 세팅이나 최적화에 대해 가이드를 모두에게 드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인제 인앱 비딩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앱 비딩을 제공하지 않는 워터폴을 활용하고 인제 제공해 드리고 있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 아직은 활용을 하실 수 없게끔 되어 있고요. 향후에 인제 저희가 그런 워터폴 고도화나 이제 인앱 비딩과의 하이브리드 워터폴을 좀 제안 드릴 수 있는 시기가 되면은 그때는 애드몹을 이제 오픈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케이스마다 좀 다르고 저희 전략이 어떻게 변경되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업데이트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맥스가 애드몹을 지원하지 않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인제 좀 다른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와서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한국 시장에서 리워드와 비리워드 전면의 평균 ECPM에 대해서 혹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지, 네,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뭐 허산 대표님이나 영호 이사님, 뭐 간단하게, 네, 좀 설명을 네, 해주실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저희 데이터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7일간의 평균 ECPM을 전면 광고를 봤는데요. 안드로이드는 19불 정도 나왔고요. iOS는 16불 정도 우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노출수가 좀 전면 광고가 적어서 오히려 동영상 광고보다 인터스티셜 광고가 더 수치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뭐 대표님은 사실 지금 바로 말씀, 함영우 이사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답변 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이제 허산 대표님은 자기 게임이니까 좀 그 대표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걸 사용하는 게임이 좀 많다 보니까 그걸 전부 다 뭐 평균을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저희도 평균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허산 대표님이 본인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만약 그 게임의 평균적인 그 수치가 뭐 19불이다 뭐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제 그 허산 대표님의 게임 같은 게임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게임들의 이제 평균 ECPM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아마 그 보통 저희가 갖고 계시는 게임의 ECPM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한 1, 2% 정도 조금씩 위쪽으로 상향해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 관계상 QA를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청중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방송 송출에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더 잘 준비해서 더욱더 양질의 컨텐츠를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 메일로 이제 설문조사를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꼭 좀 참가해 주셔서 이제 피드백 주시면 저희가 잘 반영해서 다음 세미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한마디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네, 이거 웨비나ర్ 끝나고 나서 메일로 보내드리는 설문조사에 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거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10분께 그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 내주신 청중분들 그리고 허산 대표님, 함영호 이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